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반자르와 반자르의 클리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자르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밑에 써놓은 거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자르는 두 개로 나뉘어요. 이제 반자르 아닷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반자르 디나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자르 아닷이라는 건 전통적인 촌락의 개념이고요. 반자르 디나스라는 건 중앙정부의 행정구역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자르 아닷의 장이 클리안 반자르고요. 반자르 디나스의 장이 이제 클리안 디나스예요. 그러니까 클리안이 두 명이 일단 있는 거죠. 클리안 반자르, 클리안 디나스. 그럼 클리안 디나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자면, 이 사람은 뭐 마을의 전입 전출이나 아니면 결혼, 이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망, 출생, 이런 인구와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 사람은 1년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마을을 다스리는 촌장의 개념입니다. 근데 반자르를 다스리는 촌장인 거고요. 이 사람 위에 이 반자르가 여러 개 모이면 데사가 되거든요. 이 데사를 다스리는 데사의 촌장은 또 따로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인 거죠. 근데 어쨌든 클리안 반자르라는 사람이 있고, 클리안 반자르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마을의 기본적인 질서 유지와 통제,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클리안 아닷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클리안 아닷이라는 사람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법인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법인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뭐 이렇게 사실 대표이사만큼의 권한을 행사하진 않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이 반자르 아닷의 클리안 반자르가 대표이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클리안 아닷이 감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우리하고 나에게 허락을 해주고 허락을 안 해주고 나하고 협의하고 이럴 사람이 누구냐? 클리안 반자르입니다. 그런데 이 꽃다 덴파사르에는 잘 없는데, 이 꽃다가 아닌 곳으로 나가면, 데사로 나가면 농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우리가 이 농업의 관계와 관련된 거를, 농업과 관련된 관계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수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클리안 수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쪽 분야에서만 이 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칼로 딱딱 이제 명시적으로 뭐 헌법, 법률 이렇게 해서 탁탁탁 나눠진 게 아니라 업무 분장에 약간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르마다 또 약간 모호해요. 반자르마다 다르기도 차이가 있고, 같은 반자르 안에서 제가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가 있어서 이 서류를 클리안 반자르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집주인의 혹은 제 아는 사람의 친구가 클리안 아닷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자기가 해주겠대요. 그럼 이 친구가 서류에 사인을 해도 되냐? 됩니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클리안 디나스가 사인해야 되는 서류에 클리안 반자르가 사인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로 든 클리안은 아닌데 깔링이라고 해서 컵발라 링쿵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약간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반자르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의 역할도 당연히 반자르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관련된 뭐 인허가나 이런 걸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클리안 반자르가 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에스페페일이나 우카일 우페일 같은 환경 영향 평가의 일종인 것들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느 동네는 클리안 반자르가 사인을 하고요, 어느 동네는 깔링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각각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뭘 발표를 하고 뭐 발표하고 뭐 발표하면 물론 시조례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그 규율을 따라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 도시 사람들인 우리 서울시 사람 기준으로는 이 중앙정부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중요하고요. 지방정부보다 내 촌락의 장이 얘기한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대사에서 어떤 규정을 정했는데 이 대사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반자르의 장인 끌리안 반자르나 끌리안 아다신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 우붓도 셧다운까지는 아니지만 통제를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우붓에 있는 한 대사가 외국인이 신규 외국인이 마을로 들어와서 사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은 어떤 이제 그 발표 전에 만약에 집주인하고 1년짜리 계약을 해서 이사할 때가 됐는데 이게 딱 생겨서 막혔잖아요. 그러면 반자르의 장인 끌리안 반자르한테 물어봅니다. 야, 니네 우리 데사에서 이거 막았는데 나 이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못 들어온다고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솔루션을 줍니다. 야, 너 스왑 테스트, PCR 테스트 받고 돈 내고 그리고 자가격리해. 그러면 봐줄게. 이때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죠. 뭐 이름도 물어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던데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이런 답을 얻어요. 그럼 그 다음에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마을에 끌리안 아다신 거예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야, 이런 데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줄래? 이 사람은 라피드 테스트 받고 돈을 얼마 내면 해주겠대요. 자가격리 안 해도 되고. 그럼 이때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끌리안 아다스의 말을 듣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걸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 걸리진 않아야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행위가 옳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각각의 다른 사람들, 각각의 다른 규칙, 촌장의 이 촌장과 이 촌장이 얘기하는 각각의 다른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현실에서 일어나는지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다른 대사에서 오는 외국인인데 이 대사 안에 다른 반자리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끝내고 돈도 안 내고 테스트도 안 받고 끝났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놀라운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당사자가 됐을 때는 좀 겁나죠. 왜냐하면 실제로 마을에서 끝잘랑들이 와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네 대사의 규칙을 안 지켰을 경우에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고 그걸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뭐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마을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죠. 이거를 판단을 내리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사를 했다가 니네 어디서 왔지? 이러면서 와가지고 끝잘랑들이 와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뭐예요? 나이가 안 되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요. 그럼 경찰이 잡죠. 근데 촌락에서는 어때요? 우리 촌락 애들 모든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다 스쿠터를 타고 다녀요. 직접. 그럼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경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신고한다고 경찰이 나와서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예가 뭐가 있냐면 자,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국민한테 뭘 요구하는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빼베베라는 게 있습니다. 빼베베는 빠작 부미 방문한이라 그래서 토지 건물세예요. 매년 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 냈을 때 중앙정부에서 내 땅이나 재산을 압류해 가냐? 없어요. 물론 40년, 50년 이상 스트레이트로 계속 안 내면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80년대에 한 3번 냈고요. 90년대에 한 2번 냈고 2000년대 들어서 안 내다가 2010년도에 한 3번 내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때 낼 때 그 전에 걸 다 내지 않으면 안 받아줘 이런 게 아니라 그 해 연도 거만 딱 낸다고 해도 그 전에 게 남아 있어도 그 전에 거에 대한 벌금이 있어도 요 해 연도 거만 받아줘요. 그 안에서는 어떤 생각들도 있냐면 첫 번째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중앙정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예요. 실제로 중앙정부가 내 돈을 받지 않고 해주는 건 도로밖에 없고요. 전기는 내가 돈을 내면 해주죠. 인입비를 내면.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깊은 산골에 돈 낸다고 해주냐? 그렇지는 않죠. 또. 그러면 가스가 있냐? 없죠. 수도가 있냐? 상황 수도는 있는데 아주 제한된 지역에만 들어갑니다. 대중교통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 발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세금을 내지만 정부가 나한테 해주는 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암네스티라고 사면을 해줍니다. 내가 15년 동안 20년 동안 세금을 안 낸 게 있는데 그거를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꼬박꼬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내고 버티다가 사면되면 사면했다가 또 안 내고 버티다가 사면했다가 이런 걸 반복해요. 근데 이게 발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카르타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카르타에서는 그렇게까지 제가 봤던 일들처럼 20년치를 안 내고 뭐 10년치 중에 2년치만 내고 버팅기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발리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자르나 데사에서 내라고 하는 돈들은 꼬박꼬박 낸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경제적으로 이유가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늦게 낸다거나 좀 안 내거나 이러거나 좀 적게 내는 거는 이 사람들이 봐줍니다. 봐줄 수 있고, 봐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클리안 디나스는 1년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이쪽은 다 선출직이에요. 클리안 반자는 선출직이고 정년이 보장이 되고 마을에서 정한, 규칙에서 정한, 대사에서 정한 그 규정이 달하는 나이까지는 쭉 가고요. 은퇴할 때 새로 또 클리안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을 사람들하고 실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일어난 일은 다 알고 있고 그 마을의 일에 따라서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하면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것이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개념의 촌락 반자르가 있는 거죠. 요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얘기는 이 반자르 위의 단이에요. 이쪽에는 반자르 디나스가 있고 이쪽엔 반자르 아다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는 데사라는 게 있고요. 이 위에는 끌루라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이쪽은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 이쪽에 끌루라한이라는 마을의 지역의 장은 루라라고 하고요. 이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3년인지 6년인지 그래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반자르 위에 있는 반자르 아닷 위에 있는 데사의 장은 껍발라 데사라고 해서 이 사람도 선출직이고 이 사람은 그 반자르를 넘는 지역, 반자르에 합이 되는 몇 개의 반자르가 모여 있는 이 데사를 관할하는 장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건축 허가나 이런 걸 진행을 하면 이 서류들을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사인을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끌리안 반자르가 하고 그거를 뭐 다른 사람이 대행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끌리안 반자르한테 사인을 받았다고 하면 이 받은 서류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서류에 사인을 해준 사람은 클리안 반자르인데 그거의 서명을 그 윗사람, 다음 사람 서명해준 사람이 껍발라 데사가 아니라 루라가 하는 거예요. 루라는 공무원이잖아요. 그 다음은 또 짜맛이라고 끝자마탄의 장이 합니다. 이렇게 크로스를 돼서 올라가서 서류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혹은 내 촌락의 장보다 더 영향이 적다. 이거 하나의 실예인데, 그러면 제가 건축허가라는 걸 진행을 할 때 돈을 낸단 말이에요. 뿌냔딩이라는 걸 진행하면서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그걸 진행하면서 돈을 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다 이러이러한 걸 짓는 거를 동의한다 혹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걸 사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자르의 장이 우리 동네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허가한다 라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루라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요. 그럼 루라가 다시 짜마한테 사인을 받는 거죠. 그때 우리가 돈을 낸다 했죠. 이 돈의 대부분 누가 가져가냐? 클리안 반자르가 가져갑니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하고는 상하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짜맛은 더 높은 공무원이죠. 이 사람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만약에 오늘자로 진행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받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500만 루피아에서 뭐 1000만 루피아가 40만 원에서 한 8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루라는 진짜 담뱃값 정도 받습니다.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받아요. 이 사람에 비하면 월등히 안 받죠. 이 사람이 거의 90%를 받고 이 사람이 한 10%쯤 받는 거예요. 그 위에 짜맛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실제로 돈을 많이 받는 사람, 나한테 실력 행사를 하는 사람, 나한테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붓과 짱구나 이런 곳에 외국인들이나 어떤 현지인들이 무허가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무허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반자르의 장인 클리안 반자르가 뒤를 봐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봐주면 뭐 마약이나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뭐 뉴스에 나오는 일을 만들거나 바이럴을 타서 심하게 문제화되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클리안이 다 뒤를 봐줍니다. 만약에 삿포로 빼빼에서, 삿포로 빼빼는 우리나라의 구청의 무슨 단속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단속을 나온다. 뭐 식품위생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아니면 경찰에서 뭔가 단속을 할 거다. 이민국에서 단속을 한다. 이민국에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클리안한테 통보가 가요. 그때 그거를 클리안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야, 이번에 이쪽 우리 반자르에 속해 있는 이 길에 있는 모든 상점들을 단속을 한댄다. 그러면 자기가 보호해 줄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요. 보호하지 않을 사람, 보호해 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여도 클리안이 보호해 준 사람은 안 걸리는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곳이 발리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업장들 중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들 중에 그런 클리안 반자르의 보호를 받는 곳들은 무허가로도 장사를 잘 하는 거죠.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를 죽어라고 안 내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소득세도 사실 조금 탄로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외국인 전입 전출과 관련된 대사의 규정, 뭐 클리안이 봐주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꼭 지켜야 되는 법은 있지만 이 동네에서는 그거를 준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동네에서는 준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가 아는 어떤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정답이냐? 정답은 사실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고 저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리의 삶이 조금 그냥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헌법, 법률 짝짝짝짝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게 딱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키면 되는데, 그러면 약간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들고 약간 오히려 더 규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지키되 어느 정도는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코디네이션을 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예전 뭐 제가 보통 전달해드린 얘기는 다 재미는 없는 얘기잖아요. 재미는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발리에 여행을 오거나 한 두세 달 쉬거나 지나가는 분들한테는 크게 관련이 없는 얘기들이고, 발리에 이민을 온다거나 발리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발리에 투자를 한다거나 발리에 내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싶은, 정말 발리에 이 삶에 근접해 있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말들이라서 재미는 없지만 실제로 잘 알아두시면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세 번째 찍는 영상이에요. 첫 번째 찍은 거는 음성이 안 들어가서 날라갔고요. 두 번째 찍은 건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나와서 조금 또 날라갔고, 이게 지금 세 번째 찍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올해의 목표는 제가 찍는 이 영상들이 컨텐츠도 좋아야 되지만 화면으로서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제 그래서 조금 다른 환경, 저희 집이나 이런 데서만 찍지 않고 다른 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응원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